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 지금 날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 녹음이죠, 여러분? 62번째죠. 아, 벌써 62번째네요. 네, 제가 한 주간에 그 병상에서 알아 누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이번 주 주제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팀을 이끌었던 수많은 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근데 그 전에 인사 안 하고 가나요? 아, 그러네요. 아,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일주일 쉬고 오다 보니까. 그럴 네, 수 그럼 있습니다.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화 진행자를 맡게 된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날아갑니다를 맡았던 박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감이 떨어진 희정 씨를 보좌하는 박진영입니다. 아직 네, 벌써부터 디스전이 남발하네요. 네, 제가 감이 떨어져서 진혁 씨가 보좌해 주신다는데 얼마큼 보좌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약간 그래서 아무튼 네네네. 재밌는 감은 진혁 씨가 많이 살아난 것 같네요. 머리가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파인애플 불처럼. 컷을 진혁 씨가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 제가 네. 오늘 녹음에 대한 그 긴장감 때문에 어제 잠을 좀 4시 40분 정도 잤습니다. 지금 네네. 녹음 시간이 10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준비를 안 그래서- 하셨다. 씻지도 않았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준비가 아. 덜 돼서 이제 막 뭐라 그러죠? 네, 진행하시죠. 벼락치기? 감을 벼락치기? 잃으셨네요. 아무튼, 감을 제가 한국말이요 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대충 저희가 이제 팀의 성적이 이제 급격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할 경우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감독을 이제 욕하거나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감독의 자리는 그 팀을 대표하고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요. 스포츠 내에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자신이 맡은 팀이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편에 속하는데 이런 거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스포츠에는 이런 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각각의 스포츠에 한 획을 그었거나 이제 아직도 획을 긋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패널 분들이 한 분씩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명장들은 누구가 있는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왈로스에서 가장 연장자를 맡고 계시는 다원 씨부터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에서 가장 늙은 사람을 맡고 있는 박도원인데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진해죠. 다 진해라고 할 수 있는 거스 히딩크라는 명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2005년 한국 리더십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티즌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뢰를 받는 리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가장 본받을 만한 글로벌 리더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링컨이 26.1%, 그리고 2위가 거스 히딩크 감독으로 19.5%를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수차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대한민국에 2002년도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4강 신화를 써준 것이 엄청 지금도 축구계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는 기록인데요. 대한민국 감독을 맡기 바로 전에는 PSV 에인토번 감독을 하며 트래블을 달성한 바 있고, 김민재가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 그리고 이강인이 뛰었던 발렌시아에서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스 히딩크가 대한민국 축협에 제대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5대0으로 씹어먹었던 시절인데요. 당시 히딩크도 98년도 이후 부진한 성적과 개최국 팀이라는 메리트를 눈여겨보면서 2002년도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딩크의 파격적인 행보가 대한민국 축구를 흔들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2002년도 대표팀을 위해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60명의 선수를 테스트하면서 넘겼고, 그 과정에서 박지성, 송정국 등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던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 간 위기 질서를 파괴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선후배 관계에서 오는 경직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기 중에 반말을 요구했다는 것이 그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축구를 못하지만 축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나 선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비선수들은 선배들이랑 축구할 때 약간 공좀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수의 A매치도 그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2001년도에 프랑스의 5대0으로 대패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실력이 안 좋았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지만 총 한 11번의 유럽 대표팀과의 A매치를 겪으면서 2002년도에는 4강 정도 갈 실력으로 포르투갈도 이기고 막 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할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5대0이라는 히딩크가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히딩크의 파격적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긴 하지만 줄타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그때는 더 급급했던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넣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히딩크 감독의 성공은 이제 외국인 감독에 대한 이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제 심어주기도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최근만 해도 이제 뭐 시키에케 감독이나 뭐 현재 감독이신 이제 벤투 감독도 잘 이제 분전해 주셔서 좋은 성적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네네, 승환 씨 할 얘기 있으신가요? 마침 제가 이게 얼마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히딩크 감독이 완전히 은퇴를 했다는 기사 또한 맞습니다. 본 적이 네, 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때의 활약을 기대를 하고 있던 팬의 입장으로서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끝맺음을 맺으셨다는 거에 있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2021년인가 2020년까지 계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빨리 은퇴를 했다고 제가 좀 찾아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마무리가 좋았어야 되는데 뭐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다음은 이제 승원 씨가 계속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원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어떤 분을 소개할지 이제 이미 짐작하신 분도 한 번쯤은 계실 것 같은데, 역시나 e스포츠 소식이고요. 그리고 e스포츠 역사상 여러 명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명장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균 감독인데요. 김정균 감독은 전 스타2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선수 시절에는 그렇다 할 활약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수 시절에 사용하던 아이디 꼬마가 이제 팬들에게는 애칭과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에서 은퇴한 뒤 최병훈 감독이 창단한 SK텔레콤 T1,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명문구단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그 팀의 코치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e스포츠 팀에서는 코치와 감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전술적인 분석, 뱀픽, 멘탈 케어 등의 여러 업무를 감독이랑 코치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드백을 주로 코치가 맡아서 하는 것을 보아 코치가 다른 스포츠에서 감독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T1에 들어가서는 SKT T1K라는 팀을 자신이 직접 선수를 뽑아서 완성시켰고, 바로 이 선수들이 이제 임팩트, 뱅기,
피글렛, 푸만두, 페이커입니다. 그냥 다 자르고 한마디로 페이커를 발굴하고 성장시킨 감독이죠. 그래서 이 팀은 이제 그해 롤드컵을 우승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바로 알렸고, 이후 2014년에는 SKT T1S를 운영하면서 뱅, 울프, 이지훈을 추가로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단일팀이 되어서 SKT T1이라는 팀을 최병훈 감독과 함께 이끌면서 페이커와 함께 2019년까지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SKT에서 김정균 감독의 커리어를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자면 롤드컵 3회 우승, MSI 2회 우승, 그리고 LCK 8회 우승, 리프트 라이벌즈 1회 우승. 참고로 진출도 아니고 모두 우승 커리어입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지도자는커녕 선수도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 시즌 잠시 중국의 BC 게이밍에 가서 밑바닥에 있던 중국 팀을 잘 키웠다는 평을 듣고, 또 2021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디펜딩 챔피언 담원기아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SK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담원에 들어온 뒤 캐스파컵 우승, 리그 2회 우승을 쌓으면서 현재 자신의 제자인 페이커를 넘어서는 e스포츠 최고 우승 커리어의 주인이 되었고요. 결국 이 커리어는 다른 스포츠 통틀어서도 이 커리어를 넘어서는 커리어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어떠한 스포츠에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장은 탄생되기 힘들 법인데, 사람마다 스포츠를 해석하는 방식과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김정균 감독의 독보적인 커리어와 선수와의 관계, 발굴해낸 선수들,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의 꽃초리라고 불리는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볼 수 있던 불같은 피드백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e스포츠 팬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몇몇 T1 팬들은 김정균 감독이 떠난 이유, 그리고 현재 담원으로 이적하여 T1을 적으로 만났을 때조차도 김정균 감독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선수의 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독임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김정균 감독이 아마 진정한 명장이 아닐까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렉 포포비치 감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사장 겸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25년째 스퍼스에서만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NBA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연임을 한 감독이면서 미국 4대 스포츠 전체를 봐도 한 팀에서 가장 오래 연임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NBA 최고의 왕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치 육성 능력도 뛰어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골든스테이트 왕조의 스티븐 커 감독이나 이번 미러키 우승의 1등 공신인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 등을 길러냈습니다. 24년 중 22년 연속으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기도 했고요. 포포비치 감독은 이제 감독들만 잘 육성시키는 게 아니라 선수들도 잘 육성을 시켰는데요. 커리어 내내 5번의 우승을 달렸고요. 그동안 이제 탱킹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시즌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한 번에 팀 던컨이라는 역대급 선수를 뽑아서 데이비드 로빈슨 선수와 팀 던컨의 듀오로 왕조의 초석을 다지고 2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빈슨 선수가 은퇴를 하고 토니 파커라는 공격형 가드를 프랑스에서 잡아오고 마누 지노빌리라는 원석을 다른 팀은 다 걸렀던 그 선수를 아르헨티나에서 수급해오더니 누구도 범접하기 힘들던 삼각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3번의 우승을 더 추가하고 3번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5회 우승과 3회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포포비치가 명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육성 능력도 있겠지만 팀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라면 성적을 내야 하는데 육성 능력과 이런 전술 능력이 합쳐지면 당연히 성적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던컨과 로빈슨이 최전성기일 때는 느린 페이스의 공격과 수비를 오가던 팀이었습니다. 로빈슨이 은퇴하고 파커와 지노빌리가 제 몫을 하기 힘들어할 때는 브루스 보웬이라는 조커픽을 사용해서 그의 에이스 스토퍼 역할과 함께 역시 느린 페이스의 공격과 수비로
상대의 공격 템포를 저조하게 만들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재미없는 농구를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파커 선수가 올스타급으로 올라오게 되면서는 유기적인 패스 게임을 통한 득점으로 대성공을 거둬내면서 득점 게임을 하는 그런 재밌는 팀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너드라는 현재 NBA 대스타인 레너드라는 신인을 뽑은 후에는 뭐든 괜찮게 해내는 그들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스타일로 또 한 번 성공을 해냈고요. 레너드가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떠나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유산이던 알드리지 같은 선수들이 떠나며 지금의 선수단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들만의 스타일로 빅맨을 한 명 세우고 4명을 슈터로 세우면서 밖에서 노는 그런 극한의 스몰볼을 쓰며 또 한 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육성과 선수를 보고 전술을 제대로 짜는 능력. 이것이 그를 여태껏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이자 개인 통산도 1000승을 훌쩍 넘기게 해준 비결일 것이며 현 미국 농구 대표팀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만두긴 했지만 제일 최근에 있었던 그 농구 올림픽까지도 그가 감독이었으니 역대 최고의 명장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샌안토니오 같은 팀은 포포비치가 감독을 맡기 전까진 우승 0회, 셀링 클럽에 불과했던 소규모 팀을 최고의 왕조 중 하나로 바꿨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응원하는 팀에 이런 감독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조사를 했네요. 채용 씨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선수 시절도 훌륭하고 감독 시절도 훌륭한 그 명장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대단한 선수이자 감독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다른 분이고요. 네. 그 감독을 이제 길러낸 감독이 포포비치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아, 네. 단정이 다은 씨 갔다 왔나 이거 보네요. 네. 다시 들으셔야겠는데요. 아, 큰일 났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까 선수들을 잘 분석해서 제가 좀 이건 잘 들었어요. 선수들을 잘 분석해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뭐 네네.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도 네. 네네.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하시나요?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사정이 잠깐 안 좋아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네네. 아까 제가 말한 그 선수를 잘 분석한다 이게 히딩크라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요. 그 히딩크가 맞죠. 그 A매치 11번 유럽 선수들이랑 하면서 수많은 패배들을 값졌다고 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자기는 선수들을 더 분석하고 외국 선수들, 부철 선수들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서 확실히 그러한 비교 분석과 전력 싸움이, 데이터 싸움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닌가, 수싸움이 스포츠에서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다원 씨가 언급하신 그 선수의 스타일을 맞춰서 육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e스포츠 쪽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e스포츠 쪽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이 선수들의 그 스타일에 끼워 맞추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런 느낌의 명장이 e스포츠 쪽에도 나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그 포포비치 감독의 분석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거들자면 그 유명한 일화로 그 샌안토니오 구단 그 청소부였나 그럴까요? 그 직원이 이제 밤에 청소를 하려 이제 그 구단 그 GM이죠. 그 체육관을 청소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구단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가봤더니 포포비치 감독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팬티바람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포포비치 감독이 장수하는 데에는 이러한 철저한 분석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팬티바람이죠? 오래 일하니까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조금 선정적이긴 한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다가 뭐 까먹고 급하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너무 집중해서 조명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진혁 씨가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재용 씨가 MBA 하시고
승원 씨가 e스포츠를 매주 거의 해주시고 있는데, 스포츠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편식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을 준비해봤습니다. 2015년 부임 이후 그 일수 강점기를 끝내고 2001년 이후 14년 만에 우승을 하며 두산을 그 왕조 반열에 올려놓은 두산 베어스 10대 감독입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6번의 기회 중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3회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구단 기준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사상 그 연속 시즌 진출 기록이 3번째이지만 한 감독이 6시즌 연속 진출한 것은 최초의 기록이고요. 부임 첫 해부터 우승을 해냈고 그 선수로 우승했던 팀에서 감독으로 우승한 최초 감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독의 기록이 조명받는 것은 전임 감독이었던 송일수 감독이 망쳐놓았던 팀을 빠르게 재정비했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도 올려놓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임 감독이 주로 썼던 번트 작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예전 김경문 감독과 비슷한 뚝심의 야구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기존 두산 스타일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중요한 경기와 플레이오프 단기전에서의 승부사 기질이었습니다. 또한 코치진도 그 순혈 두산 출신보다는 외부 영입을 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기존 투수 코치였던 권명철 코치를 대신해서 그 한용덕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승격시켰고 이는 그 좋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강철 코치, 김원영 코치 등을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한용덕 코치를 포함해 김태형 감독을 보좌했던 코치들이 시즌 종료 후 다른 팀의 감독으로 부임된다는 것은 두산 팬으로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능력을 타 팀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저는 뿌듯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운이 좋은 운장이다라는 말도 있고 선수 관리 측면에서 혹사 논란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운장에 대해서는 비록 선수발 감독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으나 좋은 선수를 잘 기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대 최소 경기 500승 기록을 갖고 있고 통산 그 6할이 넘는 승률과 포스트 시즌 승률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명장 반열에 오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두산의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좋은 선수들이 FA로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은 저는 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두산 팬들이 우픈 마음에 그 두산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이적생 라인업으로만 국가대표 라인업을 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번 이종욱, 2번 민병헌, 3번 김현수, 4번 양의지, 5번 오재일, 7번 최주환, 이원석, 손시현 이런 다 국가대표를 실제로 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보니까 제가 녹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혹사 측면에서는 두산 팬들조차 아쉬워할 정도로 특정 선수를 자주 기용하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펜 투수에서 부상을 당했던 선수로 정재훈, 이현승, 홍건희, 이승진, 박지국 같은 선수들이 잦은 등판으로 인해 부상으로 수술을 하거나 부상이 현재 염려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감독님이 조금 두산에서 오래 감독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야 어깨는 쓸수록 강해진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투수에게 있어서 어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불펜 투수의 관리가 필수인 현대 야구 흐름에 맞춰서 현재 가을에 미라클 DNA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남은 시즌 팀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산이 올라간다면 정말 더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래서 누군가 계속 카톡으로 삼성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8월이죠?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야구 보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주변 지인들에게 올 시즌 응원은 하지만 5강에 대한 기대는 적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제가 박펠레 한 번 더 했던 것 같고요. 이제 3위 싸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펠레 한번 다시 나오나요? 삼성 화이팅입니다. 삼성. 네, 아무튼 이렇게 9월부터 다시 이제 엄청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두산이 이제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보는 것도 네, 꿀잼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명장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는 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장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나 뭐 클롭 감독 같은 이제 EPL 감독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다른 명장들이 있으시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죠.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포츠의 명장 오브 더 명장은 과연 이제 누구신가요? 생각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번 녹음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